2부 말미에 그 2019년도 7월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이 그 AI에 몰빵을 놓으라고 합니다. 첫째에서 셋째까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고 인공지능. 그것이 손정희 씨는 2011년도에 내놓은 이 전체적인 맥락이 슈퍼그리드입니다. 아시아 슈퍼그리드. 손정희 씨가 2011년도에 내놓은 거기에 자기가 남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다 베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보완하는 대안적인 정말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에너지 장으로 구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나중에 큰 정치 세력들하고 만났을 때 나라의 국익에 반하는이 아니라 준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끝없이 플러스 알파로 진화하는데, 그 다음에 진보하는데 저는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인으로서. 그래서 그 2011년도에 내놓은 그 아시아 슈퍼그리드의 프로젝트를 조심스럽게 가장 IT 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아시아의 선진국가인 한국 땅을 통해서 손정희 씨는 그 밑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싶었고, 또 그분이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국의 프레지던트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우리의 기술력, 그 IT 제국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문 대통령께서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라고도 하는데 블라디보스톡이라고도 합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지금은 4차, 5차까지 진행 중인데 제3차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우리끼리 뭉쳐서 정말로 위대하게 잘 살아보자 선진국으로. 개발도상국들은 따라하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선진 문물들은 훨씬 더 끝없이 미래의 가치를 향해 진화하자, 뭐 이런 경제 포럼이었어요. 그때 아시아 슈퍼그리드의 밑그림이 몽골과 러시아에 있는 천연 자원으로 만든 전력량으로,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로 세계의, 아시아에서는 77%의 세계적인 100을 봤을 때 77%의 전기를 쓰고 있는 시장이 아시아입니다. 거기에서 35%를 전기를 쓰고 있는 나라가 동북아고, 일본, 중국, 한국, 이걸 동북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77%의 전기를 쓰고 있는 아시아에서 그 에너지를 함께 공동으로 공유하고 나누어서 쓰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은 그 에너지를, 예를 들면 중국의 고비 사막 같은 데, 몽골의 위대한 초원 같은 것,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천연 에너지를 부족한 나라에 윈윈하자, 상생하자, 공생하자라는 운동이 바로 아시아의 슈퍼그리드였습니다. 그걸 손정희 씨가 지구촌에 내놓은 프로젝트예요. 그것은 세계 전기의 35%를 쓰고 있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망을 통해 무한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자는 취지였습니다. 이것이 아시아 경제 포럼과 함께 전기 에너지의 무한한 확장성에 세 나라, 중국, 한국, 일본이 크게 투자를 해달라는 손정희 씨의 메시지이자 이것은 일종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안 그러면 개발도상국의 끝물에 머물고 있는 중진국에 우리 한국은 굉장히 존폐의 위기에 놓일 만한 그런 프로젝트의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가 바라본 관점입니다. 도인으로서 두 가지의 커다란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중국의 자기 중심적인 사업 체계를 갖춘 나라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거 없는 것도 많아요.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 중국은 첫째, 야당이 없습니다. 둘째, 언론이 없습니다. 셋째, 노조가 없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언론, 노조, 야당이 없는 건 일방적인 산업 체계를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마 해 이런 굉장히 전투적이고 그런 획일적인 그런 군대 명령 체계적인 그런 일당 공산 그 일종의 독재라고 표현해도 무방한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불안정한 산업 가치 체계를 지녔다라는 거. 그게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래요. 그것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1대1로로 인한 그 해상, 공중, 육지 다 포함해서 특히 해상권을 1대1로로 시진핑은 몇 번이나 경제적인 제왕 자리를 놓고 미국의 프레지던트하고 서로 맞섰으나 아직도 시진핑이 1대1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기축통화의 주인공은 달러입니다. 미국. 가장 위대한 군사력과 경제력도 포함한 것이고 그 나라가 기축통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시진핑이는. 그래서 1대1로로 해상로를 말해요. 물론 그게 육지 공중권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중국이 개입을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나라는 몽골과 러시아인데 에너지를 공급하는 측이에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 몽골이라면 그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소비를 하는 나라가 한중일인데 그건 일방적인 거래 구조는 리스크가 크고 그 경직된 구조를 조율할 수 있는 초당적인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정정할게요. 초당적인 기구라고 할게요. 국제기구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보면 약간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도출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의 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이 풍력이고 말이 태양광이지 어마어마한 자본력과 국가가 나서는 거니까. 이게 천문학적인 비용의 타당성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게 맹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손정희 씨는 이건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초당적인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문 대통령은 입장이 달랐어요. 그때도 이미 엄청난 경제의 위협들도 있었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다음에 엄청난 산업적인 시련들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를 하는 기간에는 그때 이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한중일이 손정희가 제안한 슈퍼그리드 사업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당적인 기구도 우리 한전, 일본의 한전, 러시아의 한전, 그다음에 몽골의 한전 같은 나라 전기 회사들이 초당적인 그리고 초월적이면서 초당적인 입장에서 달라들어 줘야 되는데 서로 수지타산과 이해를 계산적으로 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이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으면서 우리나라가 독점해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게 이 노천이 내놓은 밴드에 며칠 전에 내놓은 이수신 장군의 울똘목 프로젝트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 올릴게요. 이거는 큰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표현해야 될 말이고 소스를 줘야 될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조금 아끼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같이 하자고 제안은 했으나 정말로 멋진 프로젝트인 반면에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는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국제 간의 이해 타산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부부도 둘이서 한 덩어리로 화합을 하는 게 힘든데 나라와 나라 간의 슈퍼그리드를 통일시키는 건 정말 힘든 제안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하고 까다롭고 너무나 이런 까탈스러운 절차를 뚫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해도 나라마다 천문학적인 비용의 산출은 국제적인 경제 경험이 풍부한 나라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들이 주축 세력이 될 수 있겠죠.
일본도 위축돼서 세계사로 진입을 잘 안 해요.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겨운 과정일 겁니다. 나라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더 효과적인 협의회가 필요한데 그 일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한국 땅에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밖에 없었습니다. 일본도 시큰둥하고 중국 자체는 너가 필요하면 쓰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다당제가 아니니까 야당이 없으니. 그것이 우리 지구촌의 행불행과 함께하고 있다는 역사. 왜냐하면 지금의 지구촌의 전력량의 뿌리는 원자력에 의존한 것이 유럽을 봐도 또 아시아의 시장을 봐도 원자력에 의존한 에너지 전략량을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으로 보고 손정희식을 좋아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그래서 탈원전에 의존한 전력의 공급 및 수급을 위해 전력의 공급 뿌리인 풍력과 태양광에 의존하는 것. 저는 조금 요 안에는 도인으로서 나라 도인 혹은 국제 질서를 조화롭게 끌고 가고 싶은, 경영하고 싶은 그런 국제적인 감각을 세팅한 진인, 그런 도인이라고 본다면 요 안은 이름은 빌려줄 수 있어요. 천연 자원의 전력량을 생산하는 것. 근데 저는 쥐가 뭔데 이름을 빌려주는 이름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지구 사상가로서 또 혹은 지구 혁신가 이름은 빌려주는데 일단 나라의 아젠다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 번째, 여기에 비용되는 산출을 국제적인 특허 제품을 얻은 것으로 가장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그 다음에 천연자원은 풍력, 바람, 그 다음에 태양광은 태양, 해 이런 에너지인데 비결서에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유명한 비결서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토정이지암 거의 비슷한 시간대, 동시간대를 살았던 격암 남사고 그 시대의 서양 사상사의 머리는 노스트라다무스, 격암 남사고 선생하고 비슷한 연대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토정이지암 말고 매월당 김시습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 북창 이런 거. 사상가들 조선시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재명 씨가 대선에 나오면서 끌고 나온 대동세계, 대동사회 그 다음에 화천대유 이런 거 주역의 언어죠. 이런 대동, 그 다음에 이 대동이라는 말은 조선 중기 때 실패한 난으로 기록된 히스토리, 정렬입의 난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대동계. 그래서 아직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꼽히고 있는 이때 코로나 이후 세상입니다. 이것이 동학의 붉은 생명의 씨앗의 미완성이 다시 부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도인이 내놓는 텍스트를 세계화할지 저 또한 궁금하고 또 기대되는 그런 설레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탈원전에 의존하지 탈원전, 그러니까 원자력을 벗어나는 개념 좋죠. 크고 원대하고 위대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포함한 그러니까 아직도 탈원전 중이고 이런 나라도 많아요. 세계에는. 그러나 전력의 공급불인 태양광과 함께 풍력 발전을 향한 미래의 가치는 동의할 수 있으나 거기에 하나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비결서에 나오는 달월자 요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달월자는 밀고 땡기는 인력과 청력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자체의 네 가지 힘, 인력, 청력, 그러니까 밀도자, 당길 인자, 그래서 인력과 만유인력, 청력은 다 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미 비결서에 북창 선생, 매월달 김시습이, 토정이지암, 격암 남사고 선생, 혹은 노스트라다무스, 잠자는 또 뭐 에드가 케이시, 뭐 잠자는 예언가 이런 분들의
미래 가치에 조심스럽게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지는 이 노천이 조심스럽게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세력들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권한이 세므로 거기에 따르는 권리까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혹은 만나서 국익을 위한 프로젝트라면 얼마든지 제 지혜를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그만둔 채 이렇게만 날아가냐 되지도 않는데 동북아를 위한 진짜 슈퍼그리드의 프로젝트는 따로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새롭게 길을 모색할 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노교가 노천교육원이 준비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울돌목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은 조심스럽게 기대해 주시길 원하고 또 바라고 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면서 우리 모든 지구인들에게 그것이 이제는 달의 원력으로 조수간만의 에너지로 드러날 때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여기에선 지구 전체의 상생의 궤인 울돌목 프로젝트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정치력을 가진 큰 사람들과 함께 논의해 볼 부분이고 그게 대통령이면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인류의 가치 체계이면서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인류애의 실현이라는 거. 이 부산 발음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이쯤에서 접기로 하고 남은 시간은 이 3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같이 있게 그리고 맛있는 거 또 잡수면서 가족들하고 좀 밀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들 간의 가족외를 회복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3부로 이렇게 갈무리학교 슈퍼그리드는 근데 여기 슈퍼그리드는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다른 제목으로 또 한 4개 정도를 잡아볼 거예요. 이렇게 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